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공부를 렛츠 코리어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비오는 하굣길 한 번쯤 잊지 못할 우연이 찾아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말 한마디 없이 걸었던 두 사람의 거리만큼 마음도 가까워졌죠. 같이 갈래요? 괜찮아요. 그냥 걷고 싶어요. 그날의 빗소리는 아직도 두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하루, 당신도 그런 비 오는 날이 있나요? 씬 1. 봄비 속에 길 잃은 소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은 젖은 콘크리트 냄새와 따뜻한 빵 냄새가 뒤섞여 있죠. 하나는 작은 우산을 들고 길을 건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학교 첫날이었지만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들여다보지만 화면 속 파란 점은 제자리에서 돌고만 있었어요. 비가 점점 굵어집니다. 하나는 우산을 접고 가방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차 소리만 젖은 공기를 가릅니다. 그때 골목 끝에 작고 어두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기억 조작 카페. 이름이 이상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실내는 따뜻했고 천장에는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리스타 하루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가 올 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하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에는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년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정리하는 중이었고 카메라가 옆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소년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루는 주문을 받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라떼라는 이름표가 달린 고양이가 테이블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고양이는 하나 곁을 스치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하나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문에는 빗물이 모여 흐르고 그 너머에는 분홍빛 간판과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커피를 내리고 컵을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향은 기억을 진정시켜줘요. 그는 짧게 말을 남기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커피잔을 손에 감싸 쥐며 천천히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 마음속 어딘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밖에 비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창가를 타고 빗물이 한 줄기씩 내려가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즈 음악의 리듬이 느리게 이어지고 고양이의 발소리가 그 위를 살짝 덮었어요.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빗방울 대신 부드러운 햇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씬 2. 첫 교실의 낯선 자리.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교복을 단정히 입고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교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담임교사인 김 선생이 그녀를 안내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에는 교실 문마다 반 번호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긴장한 손끝으로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여기가 내 반이야. 김 선생이 문을 열자 교실 안의 소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나에게 향했습니다. 교단 앞에 선 하나는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둔 인사문을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박수와 함께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줄 창가 쪽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민재의 바로 뒷자리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었죠. 그는 전학생의 존재에 관심 없는 듯 보였지만 손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쉬는 시간 반 친구 수진이 하나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먹을래요? 하나는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의 긴 줄에서 그녀는 한국어 메뉴판을 읽느라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리고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쟁반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이 없었지만 행동은 단정했습니다. 하나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두 사람은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 창가에는 늦은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민재는 그 빛 속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교실 끝까지 울렸습니다. 하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전날 카페에서 본 소녀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어제의 커피 향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씬 3. 카메라와 공책. 며칠 후 미술 시간의 공지판에는 새로운 과제가 붙었습니다. 도시의 봄을 주제로 한 협동 프로젝트. 담임 교사는 무작위로 조를 나누었고 하나는 민재와 같은 조로 배정되었습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 하나는 공책과 펜을 챙겼습니다. 둘은 운동장 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로 말을 걸려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스마트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짓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 구도를 설명했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떨어지며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는 민재가 보여주는 카메라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민재는 렌즈 너머로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순간마다 셔터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소리치며 놀고 있었죠. 수진과 몇몇 반 친구들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보고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손을 흔들며 웃었고 민재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며 하나의 공책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재빠르게 달려가 공책을 주워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어 일기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페이지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갔어요. 친구가 미소 지었어요. 같은 단순한 문장들이었죠. 그는 잠시 그 글을 바라보다 공책을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노트북 폴더에는 이미 여러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오늘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벚꽃 잎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학교로 돌아갔고 골목 끝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씬 4. 예고 없는 작별 소식. 월요일 아침 학교 게시판 앞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구 수진과 함께 게시판을 살펴보다 낯선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일정 조정 안내. 수진이 문장을 먼저 읽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번역기를 켰고 그제야 체류 기간이 한 달 단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히 교무실로 달려간 하나는 담임 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 사정으로 일정이 조금 바뀌었단다. 하나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이유를 묻는 듯 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환학생 담당 부서에서 통보가 온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수업 시간 민재는 뒷자리에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을 그는 연모서리 유리창에 비친 채로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그녀는 책상 위 공책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걸었지만 하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재는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계속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방과 후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하나는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민재는 그 뒤를 따라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는 순간 민재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버스 창가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지 않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폴더 속에는 벚꽃 아래 웃는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봄은 너무 짧다. 잠시 후 멀리 다른 도시에서 하나는 번역기로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씬5 다시 찾은 기억 조작 카페. 며칠 뒤 서울에는 다시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는 검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길 위에 벚꽃잎들이 젖은 채 흩어져 발끝에 달라붙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렴풋한 기억 속 간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과 똑같은 간판 글씨가 보였습니다. 기억 조작 카페.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재즈 음악이 귀를 채웠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여전히 하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눈길을 들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게 안에는 한 중년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창가에는 고양이 라떼가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으며 젖은 우산을 접었습니다. 카페 내부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하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문을 물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카운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하루는 노트를 받아들고 잠시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원두통을 꺼내 그라인더에 올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일정한 소리를 냈고 갈린 원두 향이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그 사이 손님들은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와 기계 음만 남았습니다. 라떼가 느릿하게 일어나 하루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분쇄된 원두를 필터에 넣고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떨어질 때마다 향이 짙어졌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컵받침을 만졌습니다. 하루가 커피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건 기억을 가라앉히는 커피예요. 그는 짧게 말한 뒤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하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커피의 열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고 창밖의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한 모금의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카페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라떼가 창가 쪽으로 다가가 꼬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같은 길로 향하고 있는 듯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씬6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같은 시각 학교 동아리실 불빛 아래에서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사진 동아리의 정기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죠. 책상 위에는 인화되지 않은 사진 더미와 메모리 카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를 연결해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이름 중 하나에 1,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우스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벚꽃 나무 아래 웃고 있는 하나의 사진이 여러 장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장씩 넘기며 초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있는 벽 간판이 낯익었습니다. 기억 조작 카페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민재는 잠시 멈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거리 풍경을 찍었던 사진 속 간판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때의 촬영 장소가 학교 근처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정확한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위에 표시된 골목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는 급히 카메라와 우산을 챙기고 동아리실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의 지도를 따라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버스 창문에는 빗방울이 길게 흘렀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익숙한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 끝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고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가 다가갈수록 커피 향이 짙어졌습니다. 마침내 기억 조작 카페라는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밀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익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창가에는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오르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7 엇갈린 기억. 하나는 커피를 모두 마시고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 위에는 갈색 잔흔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를 지켜보다 카운터 아래의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시간은 5시 55분, 그가 매일 커피 추출을 멈추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우산은 반쯤 접힌 채였습니다. 하나는 뒤돌아보았지만 잠시 동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루는 카운터에 있던 커피잔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라떼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지 않고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원두를 분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카페의 정적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하나는 손가락으로 컵받침을 돌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커피가 완성되자 하루는 민재 앞에 컵을 밀었습니다. 이건 기억을 되돌리는 커피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민재는 아무 망설임 없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 민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빠르게 여러 장면이 스쳤습니다. 벚꽃 아래의 웃음, 노트를 펼쳐 읽던 순간 비 내리던 날의 창가 풍경. 그 기억들이 겹쳐지며 비처럼 퍼졌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짚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재의 눈과 마주쳤고 둘 사이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하루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떼는 창가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미묘하게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하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어디서부터 기억이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기억은 순환합니다. 신8 봄날의 되감기.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추고 커피잔에서 올라오던 김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민재는 눈앞의 풍경이 서서히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제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은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민재는 낯익은 장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조금 전처럼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젖지 않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운터에서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라떼는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며 낮게 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한 장과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재와 하나가 벚꽃길을 걸으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경의 벚꽃은 피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노트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글씨가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고 종이에는 커피 향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에게 다가와 잔을 수거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그는 짧게 말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하나를 바라보았고 하나는 천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잎사귀가 돋아나며 시간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고 하나는 잠시 뒤따랐습니다. 문을 열자 봄바람이 따뜻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분명 같은 곳이지만 모든 색이 한층 선명했습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카페의 내부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하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다시 시작되죠. 신 9. 한 달 후의 서울거리. 시간은 어느새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비 대신 초여름 햇살이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졸업사진 촬영을 마치고 친구들과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떠들며 사진을 확인했지만 그는 잠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카페 창밖에서 봤던 색과 똑같았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이 음료를 주문하는 동안 그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골목 입구에서 외국인 관광객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번역기 화면을 내밀며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함께? 라는 문장이 번역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학생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인화되었습니다. 여학생은 사진을 그에게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받아들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한국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남아요. 글씨체는 익숙했고 잉크의 번짐마저 하나의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여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관광객 무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 속 노트 사이에 끼웠습니다. 주변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멀리 버스 정류장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속에는 햇살, 사람들, 그리고 벚꽃잎이 없는 하늘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신 10. 카페의 마지막 손님. 해가 저물 무렵 골목 끝에 기억 조작 카페 간판 불빛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하루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불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공기에는 커피와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기계를 닦으며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창가에서는 고양이 라떼가 꼬리를 감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한 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낯익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 그리고 너. 하루는 노트를 열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날짜별로 붙어 있었고 짧은 기록들이 정갈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2일 카페에서 처음 마신 커피의 향기. 4월 19일 비가 내렸고 나는 그를 보았다. 페이지마다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고 글씨가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커피잔, 자국과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다시 피어난다. 하루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셔터가 눌리는 순간 카페 안의 전등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라떼가 창가로 올라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문틈으로 벚꽃잎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그것을 집어들고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가운데 그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향은 여전히 봄이네요. 그의 말과 함께 재즈 음악이 느리게 끝났습니다. 예고편, 하교길의 비밀. 서울의 하늘이 어둑해지자 빗방울이 조용히 교문 앞을 적십니다.
학생들이 우산을 펴고 흩어지는 오후, 민재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셔터는 빗소리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울립니다. 하나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려가다 미끄러질 뻔하고 손끝으로 우산을 간신히 잡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달려와 그녀의 우산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우산을 반쯤 내밀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좁은 우산 아래 빗방울이 바람을 따라 사선으로 흩날립니다. 하나는 가방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비에 젖지 않게 품에 넣습니다. 민재는 그 동작을 보고 잠시 멈칫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둘은 학교 뒤편 좁은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치며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한국어 단어를 떠올리듯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고 민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빗속에서 점점 느려집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서로의 어깨에 튑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골목 끝에 낡은 벽돌집이 보입니다. 그곳은 언젠가 함께 지났던 카페가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고 민재는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지만 둘 다 우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빗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듯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맺히고 셔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립니다. 하루가 내레이션처럼 속삭입니다. 기억은 젖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빗소리가 멎는 순간 그 마음만 더 선명해질 뿐이죠. 레츠 코리어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